안녕하세요. 5강 강의를 맡은 학회장 최가은입니다. 지난 4강 제어문 강의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은 4강 강의를 바탕으로 함께 예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이 생긴다면 빅스타카페 Q&A 게시판에 꼭 질문해주세요. 파이썬 자료 다 다운받으신 상태로 듣고 계신 거 맞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if문의 기본 구조를 연습하는 문제네요. 먼저 if money를 적고 여기에서 콜론 빼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바로 들여쓰기가 되죠. 깜빡해서 들여쓰기를 없애버렸다면 스페이스바를 4번 누르거나 아니면 탭을 한번 누르면 됩니다. 문제에서 돈이 있으면 마라탕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프린트 마라탕을 먹어라를 적어줄게요. 그 밑에는 if의 짝꿍 else 콜론을 적어주고 프린트 컵라면을 먹어라를 적어주면 되겠죠? Shift 엔터 누르기 전에 잠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네, money, 즉 조건문이 참이므로 if 다음 문장인 마라탕을 먹어라가 출력되겠죠? 첫 문제라서 천천히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비교 연산자가 포함된 if 조건문 문제입니다. 현재 본인은 5,000원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라고 하네요. 이미 문제에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전 문제와 비슷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크거나 같다, 즉 이상의 연산자 표시에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코드 적어 볼게요. 이번엔 어떤 결과가 출력될까요? 5,000은 8,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즉 조건문이 거짓이니까 else 밑에 문장이 출력되겠네요. 어때요?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그럼 빠르게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x인 s 연산자가 쓰인 if문이네요. 일단 문제를 보면 가방에 money, 셀폰, 눈송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가방에 돈이 있으면 마라탕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 부분 코드 먼저 적어줄게요. x인 s를 활용해서 if money인 bag, 콜론 적어주면 되겠죠? 그 밑에 코드도 빠르게 적어줄게요. 이번엔 어떤 결과가 출력될까요? 가방 안에 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라탕을 먹으라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다음 문제는 elif 키워드를 사용해서 if문을 표현하는 것이네요. elif를 활용하면 if문을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코드로 적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는 elif를 활용하여 적으면 되겠죠? 마지막 문장은 else를 활용해서 굶어라를 적어줄게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첫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money, 가방 안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마라탕을 먹어라 라는 문장은 출력이 되지 않겠네요. 다음 문장, 카드, 가방 안에 있나요? 네, 있네요. 그러면 학식을 먹어라 라는 문장이 출력되겠네요.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if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건문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설정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패스 키워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문장부터 같이 적어봐요. 만약 가방에 티켓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즉, if 티켓 인 bag, 콜론이라고 먼저 적고 다음 문장에서는 패스를 적어줍니다. 티켓이 가방에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다음 문장도 빠르게 적어줄게요. 결과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가방에 티켓이 있나요? 있네요. 그러면 패스가 적용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Shift 엔터키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네, 적용이 되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if문 예제는 다 마무리되었어요. 반복하니 조금은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은 while문을 활용한 예제입니다. while문은 반복해서 문장을 수행해야 할 경우 쓰이는 제어문이었죠. 조건문이 참인 동안 while문 아래의 문장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거짓일 시에는 while문을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제어문이었습니다. 이 특징을 활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의 답을 참고하면서 풀이 과정 적어볼게요. 답을 보니 첫 문장에 D-Day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어 있네요. 이 부분 먼저 작성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while문을 활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dday 카운트를 5일 전부터 한다고 했으니 dday는 5라고 먼저 적어줍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적어줄 건데 dday를 1일 전까지 보통 세니까 dday가 1일 때까지 while문을 반복하라는 조건문을 적을게요. 그 다음엔 프린트문을 적어줄게요. 퍼센트 연산자를 사용해서 문자열 포매팅을 하면 됩니다. dday 숫자는 1씩 줄어들어야겠죠? dday가 1보다 작아질 때 조건문이 거짓이 되면서 while문도 종료되겠죠. 따라서 마지막에 종강입니다를 적어줍니다. 네, 이렇게 답이 출력되었네요. 다음은 더 재미있는 예제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과제를 할 때마다 과제를 합니다 라는 문장이 출력되도록 해야 하고 과제를 하나 끝낼 때마다 체력은 20씩 깎인다고 하네요. 코드를 적어보겠습니다. 먼저 체력은 100, 과제는 true라는 문장을 반드시 Shift 엔터키를 눌러서 적용시켜 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엔 남은 체력의 양을 표시하는 문장을 적어줄게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체력이 0이 되는 상황도 만들어줄게요. 같다 연산자는 는을 2번 쓰는 거 잊지 마세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브레이크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이 출력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 잠깐, 혹시 브레이크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위에 문장을 복붙해서 한번 다시 붙여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브레이크문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끊임없이 체력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멈춰주려면 상단에 멈춤 버튼 반드시 눌러주세요. 인 옆에 별 표시가 아니라 10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되면 다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while문이 거의 끝나갑니다. continue를 사용해서 0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홀수만 출력해 볼게요. 저는 변수 a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은 다른 거 쓰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문제에서 0부터라고 했으니 a는 0이라고 먼저 정의해 줄게요. 그 다음에는 while문을 사용해서 문장 적어줄게요. a는 1씩 커져야 하니까 해당 코드도 적을게요. 여기에서 10까지의 숫자면 10도 포함되어야 하는 거니까 미만이 아니라 작거나 같다, 즉 이하가 쓰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시면 a는 a 플러스 1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10까지 포함을 하면 11도 while문 안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홀수인 11도 결과로 출력되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10 미만을 쓰면 됩니다. 이러한 논리는 6강 연습 문제를 풀 때에도 나오니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if 문장을 적어서 홀수만 걸러줄게요.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죠? 짝수는 출력되지 않아야 하니까 continue를 적어줄게요. 나머지만 출력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홀수들만 출력이 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while문 예제들은 마무리 해볼게요. 끝이 보이네요. for문 예제들은 다 간단한 걸로만 준비해봤으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for문은 보통 변수로 i를 쓴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도 i를 사용해서 남은 3문제 모두 풀어볼게요. 교양 필수 리스트 안에 융삭을, 비사토, 진탐력을 넣으라고 하네요. 리스트는 어떻게 만들었죠? 네, 대괄호 안에 요소들을 넣으면 됐죠? 이미 넣어져 있으니 다음엔 for문을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융삭을, 비사토, 진탐력이 차례대로 출력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더 간단해요. 리스트 대신 문자열을 사용한 문제네요. A 안에 빅스타를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는 전 문제와 동일하게 for문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빅스타의 문자가 차례대로 출력되신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튜플을 사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리스트 안에 튜플이 들어있네요. 튜플의 특징이 뭐였는지 잠깐 복습해 볼게요. 괄호를 써야 하고 요소들의 수정과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었죠. 요소를 한 개만 적어야 할 때는
콤마를 꼭 적어야 한다는 주의점도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저는 first와 last 변수를 써서 튜플을 정의 내릴게요. 문제 속 리스트의 요소값이 튜플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소는 first, last 변수에 자동으로 배정됩니다. 프린트문을 활용해서 각 튜플의 합을 구해볼게요. 네, 이렇게 1 더하기 2는 3, 3 더하기 4는 7, 5 더하기 6은 11. 이 세 가지의 값이 차례대로 출력이 되었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range 함수를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range 함수는 숫자 리스트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였죠. 1부터 10까지 더하려면 괄호 안에 1, 11이라고 적어야겠네요. 1 이상 11 미만이니까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출력되겠죠? 한번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출력된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합계를 나타낼 변수 sum을 설정해주고 초기값인 0을 대입해 줄게요. for 문 앞에 적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sum은 sum 플러스 i를 입력해준 후 프린트 문을 적어주면 네, 1부터 10까지 숫자의 합인 55가 출력되었네요. 이렇게 제어문 실습이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어려웠나요? 본인은 다르게 풀어서 답이 나왔다면 그것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답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답을 찾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반복해서 예제를 풀다 보면 실력이 쏙쏙 느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6강에서 또 봐요. 수고하셨습니다.